오늘 밤 8층에서 다 끝내자. 발신자는 시설팀장이었습니다. 신입, 넌 너무 많이 알았어. 김철수가 지민의 목을 조이며 위협했어요. 오늘은 더 오래 꺼질 수도 있지? 불 꺼진 엘리베이터 안에 11초. 누군가를 해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툭 소리와 함께 8층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편에서 한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히 끝내. 목을 조이는 살인자의 협박 그리고 잠시 후 지민아, 서무진의 외침과 함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비가 믿기지 않게 쏟아붓던 그날 밤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치밀한 음모 속에서 회장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예요. 손가락 한번 꾹 눌러주면 부자 할머니가 더 자주 정다운 이야기 들려줄게요. 청담 쪽 오래된 재단 빌딩이 서 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회색 콘크리트 외벽에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로비 구석에 놓인 고장 직전에 스피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늘 어색하게 흘러나왔죠. 김건모의 핑계,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같은 노래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서 건물 전체에 그 시절의 애수를 퍼뜨렸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가끔 찌직거리며 끊어졌고 그럴 때마다 건물 전체가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야간이 되면 경비실의 브라운관 모니터가 자글자글 눈을 떴습니다. 15인치 화면에는 건물 곳곳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번갈아 나타났고 경비원은 그 앞에서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사람들은 출근길마다 로비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의 2대1 비율로 타서 하루를 달래곤 했어요. 그 달콤 쌉쌀한 맛이 이른 아침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지민은 명성그룹 비서실 신입사원이었습니다. 26살 여군으로 복무를 마치고 늦깎이로 들어온 터라 다른 신입들보다 한두 살 많았죠. 키 165cm의 단정한 인상, 뒤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줬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민은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서 회장 일정과 전원 점검표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건물 시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보일러 압력 스펙 이상 없음. 엘리베이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예정일 다음 달 7일. 지민은 빨간 볼펜으로 체크리스트에 꼼꼼히 표시를 했어요. 점검표를 작성하면서 지민은 로비의 금속 반사면을 자주 훑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거울처럼 비추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문은 늘 진실을 먼저 말하는 것 같다고요. 사람들의 진짜 표정, 숨기고 싶은 몸짓들이 모두 그 반사면에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누군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떨림,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손동작, 화가 났을 때 굳어지는 어깨선까지 모든 게 그 금속 표면에 비쳤습니다. 아침 7시 30분 정각, 회장 장남 한도연이 특유의 리듬으로 건물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그는 186cm의 훤칠한 키에 네이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은색 넥타이와 검은 구두까지 완벽하게 매치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손하지만 무심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어딘가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효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효율적인 업무 처리, 효율성 개선, 효율적인 인력 배치 같은 말들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시설팀장 김철수가 늘 한도연의 그림자 반걸음 뒤를 따랐어요.
52살의 김철수는 키 170cm 정도의 보통 체격에 항상 회색 작업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어요. 그는 늘 낮고 둔한 목소리로 회장님 동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민은 마음속으로 메모했어요. 이 사람 너무 조용해요. 기계가 고장 나듯 말수도 일정하네요. 그리고 눈빛이 뭔가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로비 한쪽 구석에는 1990년대에 설치된 듯한 낡은 자판기가 있었어요. 동전을 넣으면 덜컹거리며 믹스커피가 나오는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는 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였지만 사람들은 그 맛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지민은 매일 아침 그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타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경호팀 막내 박상현은 29살로 키 175cm의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손목에 시계를 2개씩 차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한국 시간, 하나는 미국 시간을 맞춰놨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미국 출장 가실 때 시간 맞춰드리려고요라고 설명했지만 지민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팀 이 과장은 45살의 중년 남성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계팀 직원들은 늘 2~3명씩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누며 다녔어요. 대부분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주로 드라마나 연예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회사 내부 이야기가 나올 때면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지민은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비 서무진이 있었어요. 서무진은 지민의 군 동기였습니다. 31살의 그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은 온화하고 다정했어요. 늘 초소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을 지새웠죠. 지민아, 여기 야근하는 사람들 패턴 다 외웠다. 서무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시설팀장은 밤 11시 정각에 점검 돌고 한도현 전무는 새벽 1시까지 7층에서 서류 정리해. 회장님은 보통 밤 10시에 귀가하시고 경호팀은 교대로 순찰 돌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지민은 금속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여자,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늘 경계하는 듯한 눈빛. 여군으로 복무하면서 배운 관찰력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어요. 건물 곳곳에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비상계단의 문 손잡이, 광택, 소화전 옆 반사판까지 모든 걸 자연스럽게 기억했습니다. 특히 8층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어서 감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복도 곳곳에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고 페인트와 접착제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천장의 형광등도 몇 개가 고장나서 복도가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지민은 그 층을 지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한도연이 지민 옆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신입 비서, 업무 적응은 어떤가요?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지민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마치 지민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설팀장 김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민이 야간 점검표를 확인할 때마다 어깨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그의 시선이 점검표 내용보다는 지민의 행동 자체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면 건물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나면 긴 복도가 더욱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에어컨 소리만이 건물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민은 그런 시간을 좋아했어요. 조용한 가운데서 건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 때마다 건물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활기찬 업무 공간이었지만 밤에는 긴 복도와 어두운 모서리가 마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의 작은 불빛들, 층수를 알려주는 디지털 숫자들, 그리고 가끔 삐걱거리는 케이블 소리까지 모든 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믹스커피 잔을 들고 로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건물에는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의 시선, 말하지 않는 침묵, 그리고 너무나 일정한 일상의 리듬 속에서 뭔가 어긋난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날 밤은 유독 비가 믿기지 않게 퍼부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굵은 빗방울들이 건물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하굣길에 우산 없이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처럼 습한 공기가 건물 곳곳을 감쌌습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서 나뭇가지들이 휘청거렸고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회장이 평소보다 늦은 밤 10시 30분에 귀가하셨습니다. 보통은 10시 정각에 떠나시는데 그날은 중요한 전화 때문에 늦어지셨다고 했어요. 한도연이 회장을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고 나서 지민은 마지막 점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만 남은 건물은 더욱 조용했고 비소리만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지민이 1층 로비에서 보안 시스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어요. 무정전 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평소라면 전력이 끊어져도 비상전력으로 최소한의 조명과 엘리베이터는 작동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지민은 휴대폰에 손전등을 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무정전 전원장치가 버텨야 하는데 왜 꺼졌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시절 배운 비상 대응 훈련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정확히 11초 후 건물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들이 하나둘 깜빡이며 켜지고 엘리베이터 표시등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민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가자 1층 호출 버튼 위에 작은 붉은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표시등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홍빛 액체가 작은 물방울처럼 버튼 주변에 번져 있었어요. 지민은 휴대폰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며 확인했습니다. 누구의 피지?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 순간 경비실에서 무전 소리가 찢어지듯 울렸습니다. 로비! 이상 상황! 엘리베이터 안에? 삑. 무전이 끊어졌어요. 지민은 서둘러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서무진이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진아, 무슨 일이야? 지민아.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는데! 서무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설팀장 김철수가 나타났어요.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경호원이 코피를 흘려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둔했지만 지민은 그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너무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능숙하게 흔적을 지우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경호팀에서 누가 다쳤다고 연락 왔나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봤어요. 연락은 아직 안 왔지만
다른 이유가 있겠소?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지민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호팀 막내 박상현이 5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오른손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옷소매에도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현아, 무슨 일이야? 다쳤어?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이거요? 그냥 문에 손이 끼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박상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민은 경비실로 돌아가서 서무진에게 정확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무진아, 정전됐을 때 정확히 뭘 봤어? 서무진은 브라운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감시 카메라 화면이 다 꺼졌다가 다시 켜졌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 2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화면이 흐릿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2명? 지민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누구였는지 알 수 있어? 글쎄, 한 명은 키가 큰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좀 작았어. 그런데 화면 해상도가 너무 나빠서 서무진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오래된 감시 카메라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지민은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어요. 김철수가 이미 버튼 주변을 깨끗이 닦아놓았지만 바닥에는 아직 작은 핏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내부를 확인해 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벽면에 작은 흠집이 있었고 바닥 한쪽 모서리에도 뭔가 끌린 듯한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격투를 벌인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지민은 이 모든 걸 휴대폰으로 기록했어요. 한도연이 7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소동이었나요?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지민은 그의 옷매무새가 평소보다 조금 흐트러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정장 재킷에도 작은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전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고라니. 어떤 사고죠? 한도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호팀원이 다쳤고 엘리베이터에 피가 묻었었어요. 지금은 팀장님이 정리하셨지만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팀장,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 내일 아침 회장님께 간단히 보고 드리죠. 사소한 사고니까 크게 문제 삼지 마시고.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한도연의 반응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더 놀라거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법한데 그는 오히려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건물 안은 다시 평상시의 조용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정전 11초, 엘리베이터의 피, 경호팀원의 상처, 그리고 시설팀장과 한도연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민은 경비실로 돌아가서 서무진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11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게 됐거든요. 분명히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 12분 지민은 잠들지 못하고 경비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서무진은 의자에 기대어 깜빡 졸고 있었고 브라운관 모니터에서는 감시 카메라 화면들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민은 문득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전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서무진을 깨우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다행히 서무진이 비상키를 알려준 덕분에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는 오래된 컴퓨터와 각종 건물 관리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민은 여군 시절 배운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로그 기록을 보는 순간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전원 복구 직후 첫 번째 엘리베이터 호출 기록에는 짧고 날카로운 숫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8층. 정전 직후 첫 호출이 8층. 누가 8층에 있었지? 지민은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8층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층이었거든요. 지민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비실에 낡은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기계에서 연기가 날 만큼 뜨거운 종이가 나왔어요. 호출 로그와 출입 카드 기록을 모두 뽑아서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의 카드키는 7층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인식되었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었어요. 시설팀장 김철수의 카드는 아예 정전 전후로 기록이 없었습니다. 카드 없이 출입하는 길을 아는 사람. 지민이 속삭였어요. 건물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비상계단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8층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설팀장이라면 건물의 모든 구조를 꿰뚫고 있을 테니까요. 새벽 2시, 지민은 본능적으로 8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각 층의 분위기를 느껴봤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는 평범한 사무실 분위기였지만 8층에 도착하자 확연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8층 복도는 리모델링 전이라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천장 곳곳에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고 페인트와 접착제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형광등도 절반 이상이 고장나서 복도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지민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어요. 소화전 옆에 있는 반사판이 지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반사판에는 뭔가 이상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을 비추도록 조정한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반사판의 각도를 따라가며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감시 카메라 대신 반사면을 써. 넌 늘 그랬잖아. 지민이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군 시절 은밀한 감시 훈련을 받을 때 배운 기법이었어요. 직접적인 관찰이 어려울 때는 반사를 이용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 말이에요. 지민은 휴대폰을 꺼내서 각도마다 반사를 찍어 나갔습니다. 비상계단 문 손잡이의 광택, 엘리베이터 문이 금속 표면,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까지 모든 반사면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반사면에서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사면에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을 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 순간 손에서 피가 번지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싸웠다.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전 11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8층에서 누군가가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피가 흘렀으며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것 같았어요. 지민은 더 자세한 흔적을 찾기 위해 8층 구석구석을 탐색했습니다. 한쪽 벽면에서 작은 혈흔을 발견했어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근처 바닥에는 작은 천 조각도 떨어져 있었어요. 회색 작업복에서 찢어진 것 같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시설팀장. 지민이 조심스럽게 그 천 조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김철수가 항상 입고 다니는 회색 작업복과 똑같은 재질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작업복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복도 끝쪽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비상구 문 근처에 검은 가죽 장갑 한 짝이 떨어져 있었어요. 김철수가 항상 끼고 다니는 그 장갑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장갑을 직접 만지지 않고 휴대폰으로만 촬영했어요. 나중에 지문이나 다른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8층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봤어요. 엘리베이터 호출 기록, 반사면에 포착된 실루엣들, 혈흔, 찢어진 천 조각, 그리고 검은 장갑. 모든 게 시설팀장 김철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점이 많았어요. 김철수가 왜 8층에 있었는지, 누구와 충돌했는지, 그리고 정전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전이 정확히 11초 동안만 지속된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계획적이었어요. 지민은 비상계단을 통해 조용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김철수가 깨끗이 닦아놨지만 바닥 틈새에는 아직 작은 핏방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것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경비실에 돌아가니 서무진이 깨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어디 갔었어? 깨보니까 없더라고. 화장실 다녀왔어. 무진아, 혹시 8층에 누가 올라가는 걸 본 적 있어?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8층? 거기는 공사 중이라 평소에는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설팀장이 가끔 점검 차 올라가더라고. 특히 야간에. 서무진의 대답이 지민의 추측을 뒷받침해줬어요. 언제쯤 올라가? 글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보통 밤 11시 이후에. 그런데 왜 그래? 서무진이 궁금해했지만 지민은 아직 자신의 발견을 말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새벽 4시 건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8층에서 발견한 증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그날 밤 8층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1층 엘리베이터의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민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반사면에 포착된 실루엣, 혈흔, 천조각, 장갑.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조각들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지민은 어젯밤의 발견들을 정리하며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믹스커피를 타면서 경호팀 막내 박상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어제보다 더 두껍게 감은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상현아, 손은 어때? 많이 아파? 네. 그냥 좀 쓰라려서 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았어요. 박상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민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혹시 어디서 다쳤는지 말해줄 수 있어? 같은 곳에서 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지민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박상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끼었어요. 정전됐을 때 급하게 나오려다가. 그런데 그의 설명에는 어딘가 빈틈이 있었어요. 지민은 어젯밤 수집한 혈액 샘플을 간이 검사 키트로 확인해 봤습니다. 회사 의무실에 있는 기본적인 혈액형 검사 도구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발견된 혈액이 박상현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박상현은 O형이었는데 엘리베이터의 혈액은 B형이었거든요. 그럼 누구의 피지? 지민이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경호팀 전체 명단을 확인해 봤지만
B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서무진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그의 혈액형이 B형이었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지민의 마음속에서 전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서무진은 그녀의 군 동기이자 전우였어요. 혹시 어젯밤 8층에서 일어난 일에 서무진이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지민은 서무진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지민이 자세히 보니 왼쪽 팔목에 까슬한 거즈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부진아, 너도 다쳤어? 아, 이거 그냥 넘어져서 좀 긁혔어. 서무진은 소매를 내리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지민의 눈에는 그 상처가 단순한 찰과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언제 다쳤어? 어젯밤에 순찰 돌다가 어둠 속에서 넘어졌거든. 서무진의 대답이 어젯밤 정전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지민은 점점 의심이 커졌지만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어요. 대신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무진아, 어젯밤에 8층에서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서무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8층. 왜 갑자기 8층 이야기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밤에도 소리가 날 수 있잖아. 지민이 자연스럽게 둘러댔지만 서무진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민아, 혹시 8층에 올라가 본 적 있어? 서무진이 오히려 반문했어요. 왜? 거기 뭐가 있는데? 아니, 그냥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올라가지 마. 공사 중이라 안전하지 않아. 서무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오후 3시경, 지민은 용기를 내서 서무진의 팔목 거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진아, 상처 깊어 보이는데 제대로 치료받았어? 그녀가 거즈를 살짝 들춰보려고 하자 서무진이 놀라며 손을 뿌리쳤어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은 거즈 아래로 보이는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라 뭔가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혈흔이 남아 있었어요. 부진아, 8층에서였지?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무진의 어깨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참 동안의 침묵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말하면 믿어줄 거야? 물론이야. 우린 전우잖아. 서무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젯밤에 정전이 됐을 때 나는 정말 순찰을 돌고 있었어. 그런데 8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 같았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확인해 봤더니 팀장님이 거기 있었어. 김철수 팀장이. 지민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이 뭘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 정전을 이용해서. 서무진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소리쳤어.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그랬더니 팀장님이 갑자기 내게 달려들었어. 입을 막으려고 했지. 그의 팔목 상처가 그때 생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싸운 거야? 싸웠다기보다는 내가 막았지. 팀장님이 하려던 일을 막았어. 그때 팀장님 손에 들고 있던 것에 내 팔이 베였고. 서무진이 팔목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못 봤어? 너무 어두웠고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키가 큰 사람이었어. 지민은 서무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제 밤의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김철수가 8층에서 누군가를 해치려고 했고 서무진이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무진이 다쳤고 김철수의 손에서도 피가 났을 거예요. 무진아, 그럼 엘리베이터의 피는?
아마 팀장님 거일 거야. 내가 막으면서 팀장님 손도 다쳤거든. 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누가 믿어주겠어? 시설팀장이 사람을 해치려 했다고 하면 그때 복도 끝에서 김철수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낮고 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무 중 사담은 삼가하시죠. 하지만 지민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김철수가 지나간 후 서무진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지민아, 조심해. 팀장님이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에는 회장님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 회장님이? 어젯밤에 팀장님이 끌고 가려던 방향이 회장님이 타시는 전용 엘리베이터 쪽이었거든. 지민은 서무진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서무진이 막지 않았다면 회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김철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무진아, 이 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특히 한도연 전무에게는.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왜? 전무님은 괜찮지 않을까? 아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날 저녁 지민은 서무진의 증언과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봤어요. 김철수가 회장을 해치려 했고 서무진이 그것을 막았다는 것. 하지만 아직 김철수의 동기나 배우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의 역할도 의문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지민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김철수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어요. 회장의 안전과 서무진의 용기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 평소처럼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민을 불렀어요. 지민 씨, 회장님께 올릴 보고서가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보는 순간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시설 안전 점검 및 직원 관리 현황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지민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 신입 한지민의 무단 야간 활동으로 인한 보안 위험 증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행동으로 직장 내 질서 문란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보고서 말미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지민주의 조치 요구 마이너스 추가적인 문제 발생 시 징계 검토 필요. 작성자는 시설팀장 김철수였고 승인자는 한도연이었어요. 지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서무진과의 대화를 김철수가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비서실장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지민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야겠어요. 회장님께서 이 보고서를 보시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지민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신입사원이 이런 보고서의 주인공이 되면 해고될 수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도연이 지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7층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한도연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민 씨, 최근에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서늘했어요. 전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민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한도연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신입이 시스템을 흔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정의감이 때로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한도연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민 씨를 위한 조언이기도 해요. 한도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오후 4시 지민은 서무진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무진의 얼굴도 심각해졌어요. 지민아, 이거 완전히 우리를 견제하려는 거야. 팀장이
우리 대화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떡하지? 이대로 있으면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일단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지. 회장님, 안전이 달린 문제야. 서무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지민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문자 내용을 본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밤 8층에서 다 끝내자. 발신 번호를 확인해 보니 회사 내부 번호였어요. 그리고 그 번호는 시설팀장 김철수의 사무용 휴대폰이었습니다. 무진아, 이거 봐. 지민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서무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완전히 도발하고 있네. 더친 거 알면서도 가라는 거야. 하지만 이번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김철수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 지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8층으로 가는 건 명백히 위험했어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김철수의 정체와 목적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안전도 계속 위협받을 거예요. 저녁 7시, 지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진아, 나 8층에 가볼게. 미쳤어? 혼자 가면 안 돼. 서무진이 말렸지만 지민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혼자 가야 해. 둘이 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대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할게. 그럼 적어도 이걸 가져가. 서무진이 작은 녹음기를 건넸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그리고 이것도. 호루라기도 함께 줬습니다. 위험하면 이걸 불어. 내가 바로 달려올게. 밤 10시 30분 회장이 퇴근하신 후 건물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은 일부러 8층 비상등을 껐어요. 김철수가 어둠을 이용하려 한다면 자신도 같은 조건에서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은 빛은 엘리베이터의 금속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반사뿐이었어요. 11시 정각 8층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의 발소리였어요. 지민은 어제 숨어있던 소화전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김철수가 복도를 걸어오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임년이 정말 올까? 팀장님, 혼자이신가요? 지민이 소화전 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긴장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왔군. 생각보다 용감하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둔한 톤과는 달랐어요. 어제 밤처럼 11초만 꺼질까요? 지민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더 오래 꺼질 수도 있지. 김철수가 무언가를 호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동 정전 스위치인가요? 그 순간 툭 소리와 함께 8층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퓨즈가 내려간 것이었어요. 지민은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 손전등을 켰지만 김철수가 재빠르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뒤엉킨 숨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뭘 원하는 거예요? 지민이 소리쳤지만 김철수는 대답 대신 더 거칠게 그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 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히 끝내. 이 목소리는 한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지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현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전무님도 여기 계신 거예요? 지민이 어둠 속으로 소리쳤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입, 넌 너무 많이 알았어. 김철수가 지민의 목을 조이며 말했어요. 회장님을 해치려던 계획도 우리가 누군지도. 그럼 정말 회장님을? 오늘 밤 회장님은 늦게까지 일하실 예정이야. 그리고 불행한 사고를 당하시겠지. 지민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어요. 왜 회장님을?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유.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김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상속이야.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한도현 전무 차지가 되거든. 그리고 우린 그 대가를 받을 거고. 김철수의 고백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연이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넌 여기서 끝이야. 김철수가 지민을 더욱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숨이 막히면서도 호루라기를 찾아 부려고 했지만 김철수가 그것마저 떨어뜨렸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지민아! 하는 외침과 함께 서무진이 8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민이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되어 온 것이었어요. 서무진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철수가 잠시 당황한 틈에 지민이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도연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무진까지 처리해야겠어.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지민과 서무진 대 김철수와 한도연의 구도였어요. 전무님,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 하신 건가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죽인다는 표현은 좀 거칠군. 자연스러운 사고로 만들 예정이었는데. 한도연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지민은 이 모든 대화가 녹음기에 담기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서무진과 함께 어떻게든 8층에서 탈출해야 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민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여군 시절 배운 야간 전투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에 먼저 눈을 적응시키고 상황을 침착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녀는 몰래 휴대폰을 엘리베이터 도어 고무틀에 세워뒀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추고 전면 카메라를 켜서 금속문이 거울처럼 반사하도록 했어요. 팀장님, 정말 회장님을 해치려던 거였나요? 지민이 시간을 끌며 물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김철수가 어둠 속에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해치다니, 표현이 그렇네. 우린 그냥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뿐이야. 회사의 안전이요? 그렇지. 늙은 회장이 계속 회사를 이끌면 회사가 망해.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거든.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드님인 한도연 전무와 손을 잡은 건가요? 한도연이 어둠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손을 잡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일 뿐이에요. 아버지께서도 언젠가는 받아들이셔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서무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폐륜이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직접 해치려 하다니. 직접! 한도연이 비웃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상황을 만들 뿐이었죠. 지민은 휴대폰 카메라가 금속 반사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어둠 속에서도 반사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형체를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사고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김철수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때 갑작스런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요. 그리고 구조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이 불행히도 목숨을 잃으시게 되는 거예요. 한도연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구조하려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고로 기록될 거예요. 지민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서무진이 막았잖아요. 어젯밤에. 지민이 말하자 김철수가 화를 냈어요. 그래, 그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지. 그래서 오늘 다시 시도하려던 건데 너희가 또 방해하고 있잖아. 그의 손이 다시 지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서무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민이한테 손대지 마! 너희가 하려는 건 범죄야! 범죄?
한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법적으로는 사고일 뿐이에요.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이 대화 전체가 녹음되고 있는데요? 지민이 녹음기를 꺼내 보이자 김철수가 당황했어요. 뭐,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팀장님이 저를 협박한 것부터 전무님이 아버지 살해 계획을 인정한 것까지 모두 녹음됐어요.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당황하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녹음이 된들 어쩔 건가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말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과 서무진이 이 8층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게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전무님, 정말 이러실 건가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면. 지민이 마지막으로 설득해봤지만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김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때 지민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어둠 속에서 김철수의 위치를 파악한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손목을 그의 손등에 비벼댔습니다. 어제 서무진과 싸우면서 생긴 김철수의 상처에서 아직 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민은 그 피를 자신의 손에 묻혔어요. 뭘 하는 거야? 김철수가 놀라며 물었지만 지민은 이미 엘리베이터 버튼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김철수의 피가 묻은 손을 1층 호출 버튼에 꾹 눌렀습니다. 어둠 속이라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지문이 찍혔을 거예요. 지민아, 뭐 하는 거야? 서무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증거 만들고 있어요.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둠이 덮으면 반사가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흔적도 남겨야죠. 바로 그때 건물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8층 형광등들이 하나둘 깜빡이며 켜지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이 서로의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1층 버튼 위에는 선홍빛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김철수가 자신의 손을 확인하고는 놀랐습니다. 내 피로? 네, 팀장님의 지문이 선명하게 찍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휴대폰 반사 녹화로 저장됐고요. 지민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금속문 반사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증거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리고 녹음 내용까지 합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무진이 김철수와 한도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진행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 김철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녹음 증거와 지문 증거, 그리고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계획을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전무님, 지금이라도 자수하시면 선처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서무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민은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반사 녹화가 제대로 되어 있었고 녹음기도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김철수의 지문이 찍힌 엘리베이터 버튼도 확실한 물증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됐습니다. 1초면 충분했네요. 지민이 중얼거렸어요. 누군가를 해치기에도 누군가를 살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어둠 속의 11초가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김철수와 한도연은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잡혔으니까요. 지민과 서무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는 일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5시, 지민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어보고 휴대폰에 저장된 반사 녹화 영상도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지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인가였어요. 서무진이 경비실에서 밤새 지민을 도왔습니다. 지민아, 이거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도연 전무가 아드님이잖아. 회장님이 믿으실까? 지민의 고민이 깊었어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친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이사회는 어때? 회장님 혼자 판단하시게 하지 말고 이 사진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야. 서무진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판단하면 더 객관적일 수 있었거든요. 오전 8시, 지민은 비서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사 보안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회장님과 이사님들이 모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비서실장은 지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어요. 증거가 있나요? 지민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물리적 증거까지요. 비서실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오전 10시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오래된 회의실에는 누런 의자들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고 유리문 틈으로 커피 향이 맴돌았어요. 회장을 비롯해 재무이사, 영업이사, 기술이사 등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한도현도 당연히 참석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했나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USB를 회의실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회장님과 회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음모가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지민이 정리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정전 11초 직전과 직후의 모든 기록, 그리고 8층에서 벌어진 일들의 증거입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호출 로그가 표시됐어요. 정전 직후 첫 번째 호출이 8층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8층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출입이 제한된 곳입니다. 그런데 정전 시간에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어요. 지민이 설명하자 이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반사 녹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속 반사면을 통해 촬영된 영상에는 두 남자의 그림자가 또렷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다른 한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을 대는 장면도 포착됐어요. 이 영상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지민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확실히 끝내. 시설팀장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더 오래 꺼질 수도 있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아들 목소리를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8층에서 발견된 혈흔과 엘리베이터 버튼에 남긴 지문입니다. 화면에 비교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혈액형은 B형이었고 지문은 시설팀장 김철수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지민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김철수와 한도연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상속이야.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한도연 전무 차지가 되거든.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일 뿐이에요. 회의실이 죄악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한도연을 바라봤어요.
한도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편집된 자료입니다. 신입 직원의 조작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민이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편집이었다면 시간 기록이 맞지 않을 거예요. 정전 시각 오후 11시 11분 8초부터 19초까지 그 사이 첫 호출은 8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혈흔은 시설팀장님의 B형 혈액이에요. 경호팀과 비서실 직원 중에는 B형이 없습니다. 재무이사가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보험 계약이 있군요. 정전 사고와 관련된 거대한 보험금, 그리고 회장님 유고 시 발동되는 의결권 신탁. 그는 한도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도연 전무, 이 구조 설계에 관여하셨죠? 서무진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8층에서 시설팀장이 회장님을 해치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막았습니다. 제 팔목에 있는 상처가 그 증거예요. 그는 소매를 걷어 상처를 보여줬어요. 한도연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뭡니까?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오해라는 말이냐? 영업이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갑작스런 보험 계약 변경, 시설 점검 일정 조정. 그리고 경호체계 변화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기술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팀장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는 건 임원급뿐이고요. 한도연의 관여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한도현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왜 그랬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그렇게 중요했니? 나보다도. 한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나은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은 경영자!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게 더 나은 경영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했니?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극적인 갈등이었어요. 재무이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내부 문제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지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1초의 정전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 짧은 시간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11초가 모든 것을 결정한 순간이었거든요. 한도현이 마침내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김철수 팀장이 계획한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실행하지 않았다고요? 서무진이 반박했어요. 실제로 시도했잖아요. 제가 막지 않았다면.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현이 이사직을 박탈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회사와의 모든 관계를 끊는다. 친아들에게 내리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이사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도현과 김철수는 경찰에 연행됐고 지민과 서무진은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된 비극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주 목요일 오후 회사 공시가 발표됐습니다. 명성그룹 한도현 이사 직위해제 및 시설팀장 김철수 구속이라는 제목의 공식 발표였어요. 언론들이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함구됐습니다.
다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입 비서가 큰일을 해냈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졌어요. 지민은 평소처럼 새벽 출근을 했습니다. 로비의 믹스커피 자판기 앞에서 2대1 비율의 커피를 타면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정전 11초가 가져온 엄청난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들 말이에요. 회장이 비서실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지민 씨, 예, 회장님. 지민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고맙소.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 변을 당할 뻔했어요. 어두울수록 사람을 밝히는군요. 회장의 말씀에 지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은 꺼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반사도요. 그녀의 대답에 회장도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하다니.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전무님도 결국은 회사를 생각해서 한 일이었을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욕심이었어요. 권력과 재산에 대한 욕심 말이에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더 나은 경영자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오후 8층에서는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반사판들은 새로운 감시 카메라로 교체됐고 끊어지던 전원선은 이중 안전장치가 있는 회선으로 바뀌었어요. 어둠 속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서무진은 며칠간의 휴가를 받아 고향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민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민아, 정말 고생 많았어. 무진이야말로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데 말이야. 서무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장님을 지키려던 거였는데 결국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킨 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지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야. 진실을 밝힌 것뿐이야. 지민이 서무진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리고 더 큰 비극을 막았잖아. 그래도 한도연 전무도 나름대로는 회사를 사랑했을 텐데. 서무진이 떠난 후 지민은 혼자서 8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공사 현장이 된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밝은 조명 아래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지민은 8층 버튼을 바라봤어요. 작고 둥근 그 표면에는 한때의 피와 두려움, 그리고 결심이 다 스며 있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교체된 새 버튼이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11초면 충분했구나. 지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기에도 누군가를 살리기에도 정말로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던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설관리팀장이 부임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는 지민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팀도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박상현은 팀장으로 승진했고 보안 매뉴얼도 전면 개정됐어요. 특히 정전 시 비상 대응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다시는 11초의 어둠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이에요. 한 달 후 지민에게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비서실 대리로 승진한 것이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지만 지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승진이 정말 자신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이번 사건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회장실에서 승진 축하를 받으며 지민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한도연 전무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변호사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면회는 가지 않으세요? 아직은 못 가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친아들이었으니까요. 김철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살인 미수교사 혐의가 인정된 것이었어요. 한도연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들렸지만 이미 명성그룹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민은 서무진과 함께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서무진이 휴가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고향 어르신들한테 영웅 대접 받았어? 지민이 농담조로 물었어요. 무슨 영웅이야. 그냥 일을 제대로 한 것뿐인데. 서무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뿌듯하긴 해. 우리가 회장님을 지켜낸 거잖아. 맞아. 그리고 진실도 밝혀냈고. 그런데 말이야. 서무진이 진지해졌어요. 한도연 전무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회사를 위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민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건 확실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사람을 해치려 해서는 안 되지. 지민이 말하자 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날 밤 지민은 혼자 8층에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8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밝은 LED 조명이 복도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새 감시 카메라들이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90년대 발라드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음악이 예전처럼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지민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평소처럼 커피 2대1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지만 그녀의 매뉴얼에는 한 줄이 새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반사를 믿어라. 1층 로비로 내려와서 지민은 믹스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여전히 2대1 비율이었어요. 설탕의 달콤함과 커피의 쌉싸람이 조화를 이루는 그 맛이 이제는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의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사 중에 어둠이 걷히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 지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어둠이 걷히니 보이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불 꺼진 11초가 가져온 진실은 8층에서 완성되었고 그 빌딩에는 다시 안전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가며 지민은 뒤돌아 8층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그곳에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실의 빛이 모든 어둠을 밝혀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지민의 꿈에는 더 이상 어두운 엘리베이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한 빛으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지민은 언제나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